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남북예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최근 비밀 접촉을 하는 현장이 KBS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추가 제재안이 논의 중이고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닥친 민감한 시점에 양측이 만난 건데요. 북핵 문제를 놓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이번 북미 접촉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맹윤아 리포터입니다. 지난 18일 베이징 공항에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지낸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 인사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성열 부상은 말레이시아의 한 호텔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기자입니다. 비밀 접촉 장소에 KBS 취재진이 보이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곧이어 미국 대표단이 도착하면서 자리의 성격이 확인됐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 조지프 디트라니가 나타난 겁니다. 북측에서는 한성열 부상과 함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북핵을 위시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접촉. 이틀간 이어진 이번 만남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특히 핵동결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미사일 좀 동결해달라 이거예요. 어때? 이거 단계별로 해주면 하는데. 회동에 합류한 미국의 핵 전문가 리언 시걸은 논의 내용이 공식 대화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hat we were looking for were how we could get there. My sense is there may be some ways. 북한은 대북 제재 속에서 차기 미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등 미국의 의중을 떠본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만 한번 보시면은. 비공식 인사들이니까 전직 관리들이고 이게 기회 삼아서 한번 어린 친구들 만나서 퇴직하기 전에 한번 만나보는 거죠.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가 아닌 민간이 참석한 회동을 부르는 트랙2. 현직은 떠나서도 미국 측 인사들이 워낙 중량감이 있는 데다 북측은 모두 현직 외교관들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북미 접촉에서 미국 측은 지난 2005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내용을 되짚으며 북한의 이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이 한국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의도가 지금 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할 것이고,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새로운 협상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양쪽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끝난 것 같다라고 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트랙2 접촉에 대해 민간 차원의 회동이라고 선을 그었고,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며 대북 제재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왜 지금일까? 우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이고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추고 차기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 역시 차기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북측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미국의 정치인이나 민간인 신분 인사가 나서는 이 같은 북미 간 접촉은 과거에도 한반도 문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1993년 북한 영변 핵시설이 포착되고 북한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던 극한 상황. 이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했고 이는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수로와 우리 감성로가 교체만 되고 완공되면 이른바 우리에 대한 핵 우려는 말끔히 가셔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포기 선언의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수로 지원 등을 얻었지만 뒤로는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북미 양자만 진행한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수로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떠안기까지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합의라는 것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경남도 심포에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5억 불 중에 1차 1억 5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협상은 미국이 하고 한국이 항상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석 달 뒤 북한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허용해 메신저로 활용했습니다. No, they don't like the six-party talks. They felt that it's produced sanctions on them. They want a new format. And the format they want is direct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저지른 뒤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핵시설을 공개하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리처드슨 주지사와 CNN을 함께 초청해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트랙2를 대미 전략에 적극 이용해 협상을 타진하는 동시에 핵 개발에 시간을 벌었고 미국도 이런 유형의 대화를 꾸준히 활용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의 생각이 좀 바뀌었나 아니면은 대화의 여지가 좀 생겼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측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이제 공식적인 정부 간 퍼스트 트랙 그 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대화 공세를 펴면서 뒤로는 도발을 준비해 강행하는 화전 양면술. 북한의 이런 전술은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미 대선은 3차례의 TV 토론을 끝내고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를 이끌어갈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두 후보 간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졌고 한미 동맹도 언급됐습니다. All I said is we have to renegotiate these agreements because our country cannot afford to defend Saudi Arabia, Japan, Germany, South Korea, and many other places. Donald wants to tear up our alliances. I think it makes the world safer, and frankly, it makes the United States safer. 선제 타격론, 중국 압박론 등 대선 기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두 후보의 정책 방안은 대선 이후 정책 책임자들의 진용을 갖춘 뒤에나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의 이제 당선 가능성인데 일단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이 와중에서 좀 더 중국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즉 주한미군의 부담 비용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북핵 위기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지난주 한미 안보협의회 성명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 내용이 없자 한미 간 엇박자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과 주변국 입장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판단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중동이라든지 테러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도 좀 전략자산 배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다 상시 배치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략 자체를, 세계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 정보 총괄 책임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Well, the best we could probably hope for is some sort of a cap, but they're not going to do that just because we ask them. There's going to have to be some significant inducements.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일정 수준의 핵 능력을 북한에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자 미국 정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To seek to obtain a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한미 간 정책 공조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수단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 양국 간의 대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자국에게 필요하다면 동맹국일지라도 알려주지 않는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려면은 미국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중국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또 실용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한미일 세 나라 외교 차관이 모여 대북 제재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북미 간 접촉. 여기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우리의 기대만큼 즉각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현실. 최근에 이 같은 상황 전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동맹 외교와 폭넓은 정책 수단 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